안녕하십니까. 2022년 오늘 새해 첫 키콘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15회 키콘톡인데요. 스튜디오 TNT의 이호진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TNT 이호진입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크리스 벤처 투자의 정무열 전무님 오셨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정무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이게 저희가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환하게 새해를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그 스튜디오 TNT라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대표로 있는 이호진이라고 합니다. 네. 작품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 스튜디오는 이제 대표작으로 히어로 서클이라는 작품이랑 버섯몬의 일상이라는 작품을 현재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히어로 서클은 그 EBS에서 편성이 됐나요? 네, 현재 EBS가 첫 번째 방영을 시작했고 작년부터 그리고 이제 투니버스나 다른 이제 다양한 채널에서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 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2017년도에 시작을 해서 뭐 4년에서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뭐 한 5년 정도의 이제 업력을 가진 회사들이 국내에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 시장으로 이제 한번 자기의 꿈을 펼쳐보려고 하는 예비 창업자 그리고 기획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좀 어쩌면 겪어야 할 시행착오 이런 거를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숏컷, 꿀팁 네네. 이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히어로 서클 같은 경우는 이게 코미디로 기획이 된 거죠? 네, 이제 코미디 장르로 네. 특화돼서 이제 원래는 코미디 액션물이긴 하지만 액션의 비중이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이게 첫 작품으로 지금 기획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그 앞에 작품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예. 이대로 괜찮은 걸까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히어로 서클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대로 괜찮은 걸까는 쉽지 않은 작품이었을 것 같아요. 그 제작 과정을 들어보면 두 분이 제작하셨다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정말 오히려 이제 쉬웠던 측면은 저희가 다른 것에 구애받지 않고 온전히 저희가 그냥 재미있는 걸 만들어 보자라고 시도를 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는 창작 부분에서는 좀 자유롭게 제작을 했었고요. 이제 히어로 서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작의 어려움은 많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EBS나 다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만들다 보니까 제작 부분에서는 좀 더 여유롭게 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그 작품 두 분이서 하실 때 네네. 어쩌자고 그렇게 두 분이서 그냥 맹땅에 하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도전을 한 것도 있고요. 네.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를 다니다가 나와서 그때 한창 이제 웹툰이라는 장르가 많이 활성화돼 있을 때 웹 애니메이션도 장르를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두 명이서 좀 미니멈하게 좀 소소한 기획을 시작으로 제작까지 한번 쭉 해봤던 작품입니다.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 자체는 한 달에 한 편을 목표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첫 작품이니까 욕심이 많이 생겨서 한 10분 미만으로 끊어야겠다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12분, 13분, 뭐 14분 계속 넘어가서 욕심을 이제 그것도 사실 많이 걷어낸 편인데 꾹꾹 담으면서 제작을 해서 제작 기간도 그래서 한 편에 한 3달 정도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호흡이 계속 길어지면서 저희가 이게 계속 지속해서 제작을 좀 하진 못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뭐 유튜브에서 반응은 꽤 좋았던 걸로. 저희도 좀 재밌게 많이 봐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게 사람들이 재밌게 봐줄까라는 생각으로도 시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명이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도 시도를 했었는데 두 명이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저희 해보니까 예, 그런 걸 좀 깨달았고 저희 작품을 좀 그래도 재밌어 해주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도 좀 두 명이서 할 때 그럼 밥은 어떻게 먹었습니까? 밥은 매출이 없었을 텐데. 네, 이제 틈틈이 사실 저는 시나리오나 이제 스토리보드 프리랜서로 각자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좀 딱 밥까지는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벌면서 그래. 예, 창작 활동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럼 히어로 서클 같은 경우에는 따로 투자가 없이 진행된 겁니까? 그것도 두 명이 아니고 그건 몇 명이서? 히어로 서클도 사실은 저희가 2017년에 시작을 해서 그때는 이제 아웃소싱을 하면서 시작을 하다가 저희 이제 창작에 너무 목말라서 네. 틈틈이 준비를 했던 게 이제 히어로 서클이라는 작품이었고요. 그래서 2017년부터 기획을 해서 운 좋게 이제 2018년도에 EBS 공동 제작에 선정이 돼서 그때부터 실제 제작이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기획 단계만 기획 준비를. 단계만. 예. 히어로 서클의 작품으로 어떤 장점이 있다면 어떤 장점. 점을 내십니까? 장점 이제 저희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직접 하셔야 돼요. 네네. 저희는 이제 이대로 괜찮은 걸까 때부터 이미 국내에서 잘 하고 있는 장르가 아닌 국내에는 왜 이런 장르가 없고 장르가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시도 차원에서 많이 접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작품도 약간은 일상 코미디, 좀 일본 애니메이션에 가까운 느낌으로 속도감 있게 제작을 했고요. 히어로 서클이라는 작품도 약간은 좀 스타일은 북미스럽게 가져가고 내용은 좀 일상 코미디물로 가져가서 이런 장르가 국내에는 없었다라는 느낌을 좀 최대한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좀 제작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 시트콤 같은 네, 맞습니다. 그런 포맷인데 정문이 보시기에 지금 국내 그 애니메이션 중에서 이 코미디 장르 네. 쉽지 않은 장르거든요. 네. 그리고 성공한 케이스도 그렇게 제가 뭐 이렇게 또리를 같이 예, 나누는데 예. 그런 장르에 대한 시도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 장르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도 뭐 드라마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과거엔 시트콤이 되게 막 인기가 있어서 모든 지상파 채널이 시트콤도 하나씩 다 갖고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애니메이션은 그동안 이제 그런 시도나 기획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 중에 그냥 제가 생각하는 하나는 어쨌든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익 부분들이 어떤 영상물 하나만 갖고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런 사업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아 싶은데 저는 이제 TNT 히어로 서클 같은 경우도 이제 쭉 보면서 이런 장르들은 충분히 이제 국내에서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약간 좀 과장된 액션. 그러니까 과거의 코미디라고 하면 이제 정말 짧은 숏컷, 뭐 예를 들어 라바라든가 뭐 이런 짧은 숏컷의 어떠한 뭐 넌버벌 슬랩스틱 코미디 같은 어떤 그런 장르들은 있었지만 어떤 진짜 어떤 스토리가 있고 뭐 주인공이 있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를 엮어가면서 만들어진 시트콤 형태의 애니메이션은 없었던 것 같아서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는 대상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들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쯤이면은 이제 이런 시트콤 애니메이션도 충분히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시트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제작비 조달을 위한 투자, 네. 그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리턴에 대한 부분인데 대부분 이제 라이센싱으로 그 리쿠브를 하는 부분이 차지하거든요. 근데 시트콤이나 코미디는 라이센싱을 하겠다고 해도 투자 입장에서 볼 때 아이 뭐 코미디가 뭔 라이센싱이 네. 되겠냐. 네. 어쨌든 미디어 세일즈가 어느 정도 리쿠브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러면 히어로스 그걸 기획하실 때 네. 그 투자에 따른 그 사업 계획, 네. 사업 계획의 메인이 되는 거는 미디어 세일즈 아니면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일단 재밌게 만드신 건가요? 일단은 저희도 사실은 이제 저희 첫 TV 시리즈 작품이다 보니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그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시장을 보는 관점이 또 지금이랑 달랐는데요. 그때는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일단 재미가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라이센싱도 재미가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봐야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많은 사람이 보려면 일단 해외로 나가야 된다 라는 결정을 해서 조금 북미스럽게 제작을 해서 해외 세일즈가 가능하게 제작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고요. 근데 사실은 라이센싱이 인간 형태라서 좀 어려운 부분도 지금 봤을 때는 좀 그런 것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한계를 돌파한 작품이 진짜 킬러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시트콤이나 코미디지만 이 이제 보는 사람들이 이 캐릭터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재밌어하고 애정을 가지면 그것도 결국엔 또 라이센싱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지 그렇죠.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명해지면. 예. 예. 하지만 이제 우선은 저희는 일단 미디어 쪽으로 최대한 포커싱을 하자라고 시작을 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때 시작을 하실 때 뭐 해외 시장의 세일즈? 네. 거기에 대한 플랜은 뭐였습니까? 직접 내부에 하실 그런 맨파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디 뭐 믿는 구석이 있었는지. 믿는 그때는 그 이제 일단 창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모한 무모하셨다고 제- 인정하시는군요. 예, 제작도 무모했지만 세일즈에 대한 플랜도 예. 일단 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든 되겠지로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낙천적인. 그 이제 많이 하면서 제작도 많이 배우고 네. 해외 세일즈도 하면서 계속 배워 나가고 있고 사실 지금도 계속 배워 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영어도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다 어떻게 하면 지금 되겠지 다 되겠지. 예. 근데 그렇게 해야 시작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자세를 가진 회사에 대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패기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아니면 좀 더 준비된 모세요라고 이렇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작품을 양면적인 든 것 것 같다. 같아요. 예, 양면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해서 인간 대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모험심 있고 멋진 패기 있게 사람이야. 하는 프로젝트들을 좀 지원을 해주고 투자를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래서 또 성공이 되면 이제 또 이게 또 많은 케이스로. 어떤 좋은 케이스가 남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또 펀드를 운영하는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의 고민은 이게 어쨌든 나한테 투자를 하라고 맡기신 이 돈의 주인분들의 관점에서 또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보수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항상 거기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특히 그 애니메이션 투자를 하시는 이제 다른 VC들도 계시지만 항상 고민이 내가 정말 나도 좋고 이건 해볼만 하고 하는 거와 정말 이건 투자라는 관점에서 해야 되는 거와의 어떤 좀 뭐 괴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 그럼 보니까 히어로서클을 가지고 왔다. 네. 그럼 아마 처음에 이런 패기로 딱 들어오셨을 때는 패기 정말 좋습니다 라고 말을 드렸겠죠. 그러면서 그러나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사업적인 쿠킹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하면서 사업적인 쿠킹을 조금 해 오시면서 이제 투자 시점을 저희가 기다리겠죠. 근데 계속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는 그죠. 그럼 라이센스에 대한 어떤 요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작품들, 예를 들어 뭐 히어로서클도 될 수 네네네. 있고 또는 이제 스토리가 강한 그런 작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작품의 경우에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세일즈 포인트, 좀 쿠킹을 더 한다면 어떤 정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죠? 애니메이션이라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른 영상물과 굳이 차별을 둘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이게 영상물 판매는 원래 마이너한 거고 이게 부가 사업으로 이게 훨씬 더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순간 저는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다른 영상 콘텐츠와의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니게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히어로 서클 예를 들어갖고 예를 들어 히어로 서클처럼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원래 처음부터 그런 라이센스를 목표로 기획을 하는 프로젝트야 당연히 충실하게 라이센스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또 이제 제작 기술이 되게 뭐 발달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제작 시간이 상당히 이제 줄어들 수 있게 되고 그렇다 그러면 저는 지금쯤이면은 뭐 대표님은 조금 일찍 시작하신 걸 수도 있는데 지금쯤이면 그런 시트콤 장르의 애니메이션들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트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핫한 트렌드를 바로바로 내 컨텐츠에 적용시켜서 대중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제작 기간이 기니까 이게 어려웠는데 이제 요즘은 최근 같은 경우는 제작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게 드라마의 예지만 예를 들어 예전에 미국의 프렌즈라는 정말 유명한 시트콤이 있었고 뭐 국내에도 뭐 순풍산부인과다 뭐 새 친구다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쨌든 그 하나의 그 시트콤의 제목 자체가 브랜드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 히어로 서클이다 그러면 히어로 서클 자체가 브랜드가 되고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 흔히 많이 말하는 무슨 뭐 밈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트콤의 가장 큰 경쟁력은 이거를 계속 시즌 1, 시즌 2, 시즌 3 계속 오래 끌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오래 끌고 가면 결국은 그거를 한참 많이 봤던 세대들의 하나의 트렌드의 중심에 돼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컨텐츠가 성공함으로써 라이센스 사업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어떠한 장르고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쉬운 건 아직까지 국내 투자 환경이 그런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장르에 대한 기회나 가능성을 오히려 영상을 뭐 배급하시거나 아니면 방송사라든가 이런 데서 좀 보시고 좀 장기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드시면 투자자도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받쳐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히어로 그런 서클이 지금 생각입니다. 몇 편이 나왔습니까? 지금 시즌 1 26편이 완성돼서 방영을 하고 있고요. 시즌 2는 언제? 시즌 2는 올해 상반기쯤에 첫 방영을 시작하려고. 시즌 2는 이제 투자 다 끝나고 제작이 지금 거의 막바지. 투자는 어떻게 됐으면 투자도 지금 EBS랑 같이 가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서. 그럼 이런 경우 시즌 2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시즌 3, 4 기획할 때 그 네. 부분을 VC에게 IR을 네네. 한다면 네네. 시즌 1이 아니고 2까지 갖고 3다? 이게 뭔가 이게 롱런할 기미가 보인다 해서 투자에 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아예 포인트 자체를 라이센스 쪽에 대한 거는 일단 뭐 대면 플러스 알파로 놓고 미디어에 대한 세일즈 플랜만 잘 세우시면 그러면 투자하는 분 입장에서 볼 때도 뭐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의 접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만들어서 이걸 완구를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굿즈를 만들어서 어떻게 팔겠다가 아니라 그냥 내 컨텐츠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 타겟을 뭐 10대를 타겟으로 한다. 그럼 이 10대들이 히어로 서클 하면 그래 거기서 나온 주인공 그 많은 캐릭터 중에 나는 거기 이제 뭐 뱀파이어 있잖아요. 박쥐. 네. 그 뱀파이어 같은 애들 난 너무 귀여워. 그래서 예를 들어 여자 중고생들한테 되게 인기 있는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콘텐츠가 많이 확대가 되고 콘텐츠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거기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생기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건 라이센스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예. 근데 결국 이제 토크쇼잖아요. 토크잖아요. 그게 네. 시트콤. 네. 그 다이얼로그는 그런 시나리오도 직접 이 대표님이 네, 일단 시즌 1은 거의 다 제가 쓰긴 했는데 시즌 2는 지금 감독으로 하고 계신 한수연 감독님이 네. 조금 주도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분이랑 저랑 계속 이제 이대로 괜찮은 걸까 때부터 같이 기획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정말 괜찮은 건가요? 지금 저는 더 재밌게 시즌 2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제 시나리오를 혼자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같이 기획을 하면서 이제 웃긴 상황을 던지면 이런 대사를 하지 않을까 하면서 주고받다 보면 거기서 이제 저희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메모를 해서 시나리오에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획할 때 자기들 기획하는 사람들도 웃지 않으면 그죠. 예. 그죠? 그게 뭔 코미디겠습니까? 예, 근데 그럼. 어쨌든 웃어야 통과하게 되는군요. 네, 일단 저희가 트렌드에 쫓기보다는 저희가 코미디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저희가 그걸 좋아해서 하는 거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로맨스나 액션 장르가 요즘 대세더라 해서 그걸 약간 배워서 하는 거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재밌는 걸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 대표님 하루 생활도 거의 코미디로 시작해서 코미디로 끝나는 생활인가요? 생활 자체가 생활은 뭐 본인이 생각하기 좀 코미디스럽다.
무미건조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큐멘터리 생활은 다큐멘터리. 생각은 다른데 그래 기획은 코미디를 잘할 수 있다니까. 좀. 이게 약간 이제 공상을 많이 하고 이제 항상 뭔가 상상을 많이 하면서 특히 이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그런 캐릭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캐릭터를 확실히 정해놓고 캐릭터 성격이 확실하면은 아 이런 상황에서도 이 캐릭터는 당연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 캐릭터는 당연히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시트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프렌즈나 이런 것들 보면 모든 인물들이 다 성격이 달라서 사람들이 이제 상황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 상황이 이 캐릭터가 이렇게 반응을 하겠지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또 보는 게 있고 거기에 좀 충족시켜 주면서 재밌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 그래서 저희는 계획을 할 때 좀 캐릭터를 잘 만들자에 포커싱을 해서 제작을. 그리고 그 캐릭터도 중요한데 그 네. 보이스 액터도 그 캐릭터에 딱 맞는 그 찾는 것도 맞습니다. 예, 그것도 좀 중요하죠. 예, 아무래도 그냥 액션이나 슬랩스틱이 아니라 목소리로 대화로 웃기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가이드 더빙을 굉장히 연기를 하면서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성우분들도 듣고 아 이런 연기를 해야 되겠구나 좀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열심히 이제 기획부터 그렇게 좀. 근데 코미디의 또 하나의 허들이 이게 영어라든지 해외 로컬 언어로 바뀌었을 때 그 뉘앙스가 전달될 거냐 하는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플랜이 있죠. 그 부분은 사실은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허를 찔리셨구나. 예, 근데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이런 문화나 정서가 이쪽에서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게 하나둘씩 생기면서 이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냥 단순 번역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외국에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곳에서 활동을 이미 하고 있는 잘하는 시나리오 작가를 섭외를 해서 현지화할 수 있는 이제 각색을 하니까 좀 더 이제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뭐 미국식 개그가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번역이나 더빙을 할 때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어도 생각보다 연기를 좀 잘해 주셔가지고 해외 쪽도 좀 재밌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기 있었던 코미디 프로그램이 한국에 와서 그쵸,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네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도 그럴 위험에 노출돼 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재밌는 컨텐츠는 또 계속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도 완전 일본 사람만 아는 그런 정서나 그런 문화도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또 열광하는 재패니메이션이 되듯이 지금 한국도 뭐 오징어 게임은 너무 한국적이잖아요. 근데도 그거 자체가 또 새롭게 받아들여지면은 좀 재밌게 오히려 이게 특색 있게 봐주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그런 면으로 보면 이제 한국의 아재 개그 이건 아주 키워볼 만한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한번 작품 해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아재 개그 하면 또 우리 또 전문님이 아재 AJ 개그 AJ 개그요? 네, AJ 그건 브랜드 좀 하시죠. 어렵지 않아요. 아직 어렵다고요? 아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네, 좀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재 히어로, 아재 서클. 아재, 네. 근데 그 EBS의 공모전에 되기까지 네네. 시도를 여러 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패기롭게 시작한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은 도전을 했어야 되는 시련이 있어서 이제 뭐 다양하게 알아봤어요. 저희가 제작을 위해서 어떻게 제작비를 마련해야 할지를 고민을 하다가 정부에서 이런 지원도 있고 뭐 이런 투자를 해주는 기관도 있고 그리고 방송사에서도 공동제작 공모전이라는 형태로 매년 이제 지원을 받더라라는 걸 정보를 알아서 계속 시도를 했는데 사실은 한 여러 번 떨어졌었거든요. EBS에? 네네 이 맞습니다. 특정 방송사를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여러 번 떨어지고도 꿋꿋하게 들이밀 수 있는 힘은 뭐에서 나온 거죠? 원래는 한두 번 했을 때 안 네. 됐을 때 이거는 다 포기하잖아요. 안 되나 안 보다 된다 생각하잖아요.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막상 이제 EBS
그 담당자나 이제 이런 분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면 일단 가능성은 계속 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게 희망 고문인지 아니면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좀 더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계속 보완을 하면서 한 번 더 계속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운이 좋게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도전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러면 이제 네. 같은 걸 계속 그냥 공모전 날 때마다 넣은 게 아니고 계속 디벨롭을 피드백을 받아서 업데이트 한 거를 계속 이제 보완해서 넣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투자 관점에서도 보면 투자 제안서를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쵸. 아, 이거 예.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하는데 좀 고쳐서 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몇 번만 더 오면 될까요? 네.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달려드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런 쪽에 대해서 있고. 좀 불편하시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안 고쳐서 자꾸 오시는 게 불편한 거죠. 안 고치고도 계속 오는 예, 오시는 경우가 있군요.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상황의 프로젝트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제작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거나 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데 계속 오시는 게 오히려 그거는 이제 불편하다기보다는 제가 그럼 또 똑같은 말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괜히 또 시간인데 오시는 것도 시간이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만날 때마다 그때 얘기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하셔서 내가 이 중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시키고 그래서 또 갖고 오시면 그렇게 이제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뭐가 되냐면 미안해져요. 왜냐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접근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미안해진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아니 내가 볼 때는 이게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될 거고 컨텐츠는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문을 해드리는 성격도 있고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는 부분인데 그거를 또 반영을 하셔서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좋네요 해갖고 이렇게 또 바꿔 오시고 하면 그게 여러 번 되면 이제 미안해지니까 투자를 못 하겠다고 얘기하기도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그럼 충분히 투자자와 협의를 해서 콘텐츠를 만들거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어떻게 보면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노력을 하실 정도면 이거는 뭐 성공과 실패는 솔직히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거지만 충분히 이게 콘텐츠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담당하시는 분이 괜히 스트레스 부담 느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고쳐달라 했더니 그것도 작전일 수 있겠는데 제가 볼 아니 근데 고쳐왔는데 이거 또 그렇게 하고 그럴 수도 있었지 않나. 눈을 그냥 말똥말똥 뜨고서는 또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또 돌이켜 봤을 때 완전 이제 처음 2017년 시작하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지원을 했던 서류나 기획을 보면 안 될만 했거든요. 지금은 그게 보이는군요. 예, 안 될만 했고 굉장히 불안한 형태의 스튜디오지 않았을까 했는데 저희가 계속 이제 디벨롭을 하고 뭐 망하지 않고 계속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좀 더 거기서 또 믿음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제 공모전이나 이런 거에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또 뭐 해도 되겠어 이런데 그런 거를 탁 이렇게 뭐 어때 또 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원래 코미디를 좋아하는 그런 좀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한번 하면 내가 될 때까지 한다는 그런 좀 무대뽀적인 성향이 있는 겁니까? 이게 저희도 하면서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가 뭔가 약간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한국 애니메이션을 바꿔보자 라는 굉장히 도전적인 마인드로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한계가 확실히 보이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좀 어렵구나 라는 거를 피부로 맞닿고 투자자들한테 이야기도 듣고 산업계 이제 선배님들한테도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도전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저희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 마인드나 자세를 계속 바꿔가면서 저분들을 설득을 하려면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처음에 당연히 떨어지면 마음이 아프지만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좀 뒤늦게 보면은 부족했던 부분이 또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이제 시도를 하면서도 좀 더 수용적으로 태도를 바꾸는 게 이게 또 스튜디오나 창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근데 이제 회사 구조를 보면 네. 시작을 거의 창작으로 시작한 겁니다. 네, 그죠? 네. 뭐 두 사람이 하고 나중에 또 판을 키우던. 근데 대부분 이제 또 한편 보면 스튜디오들이 외주를 통해서 약간의 역량을 쌓거나 자금을 네. 좀 모아서 창작을 들어가는데 네. 지나고 보면 몇 년이지만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아쉬운 부분이면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뭐 투자나 이런 쪽으로 막 활발하게 받기에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도 아직은 좀 검증이 더 필요한 스튜디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싱 경험이 많거나 이 산업계에 좀 오래 있었던 업체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튼튼한 회사라는 믿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다 해도 저희는 창작 회사로서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첫 스튜디오 창업을 하고 1년 뒤에 저희가 자체 제작 콘텐츠를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아쉬움이 남거나 후회하진 않고, 히어로 서클이라는 작품도 주어진 여건 내에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작에 대한 아쉬움은 없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은 예전에 만들었던 그 친구랑 같이 시작을 했던 이대로 괜찮은 걸까라는 작품은 저희가 완결을 내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항상 남는. 그래서 이대로 괜찮은 걸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볼 때 이제 프로젝트 투자 말고 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를 검토한다면 이런 구조, 예를 들어 결국 창작 자기 IP 오리지널이 이게 메인이야 하러 가는 회사하고 한 뭐 특정 기간 동안은 외주를 통해서 매출을 꾸준히 쌓아가면서 이제 한두 개 작품을 준비하는 회사하고 그 회사의 밸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쪽이 좀 그러니까 아마 그냥 겉에서 나오는 이제 숫자적인 의미로 따지면은 그동 뭐 외주를 해서 어느 정도 매출도 일으키고 이익도 좀 가져가면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 회사가 이제 안정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보이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시작을 하던 그 회사 자체가 이제 이러한 IP들을 계속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 IP를 갖고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 기획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이제 갈수록 컨텐츠 시장에서는 IP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면 강조됐지 이렇게 줄어드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업 투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고 지금 스튜디오 TNT가 갑자기 이제 그럼 뭐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외주를 돌아서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실 부분들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이제 뭐 히어로 서클이나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컨텐츠들을 만들어내실 텐데, 이게 어떠한 한 특정 장르에서의 절대적인 어떤 IP를 많이 갖고 만들어내시는 부분들, 그 다음에 향후에는 이제 이 IP를 좀 더 이제 다양한 장르를 또 확대를 시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게 되면 충분히 저는 향후에 TNT도 어떤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의 기업 가치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시작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외주를 예를 들어 뭐 몇백억씩 외주를 받는 회사다 이러면은 뭐 그거는 되게 다를 텐데, 뭐 대부분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시작 자체가 이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업의 회사에 대한 어떤 투자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계신다 했을 때는 내가 얼마만큼 IP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 IP를 갖고 어떻게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기획력과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준비를 이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 잘하시면 준비되시면 한번 네. 1차적으로 또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네. 저는 처음에 그 특수부대 출신인 줄 알았어요. 제가요? 네, 하면 된다. 그전에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런 자세. 네, 그렇군요. 네. 해군입니다. 해군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면 된다. 가면 된다. 네, 못 갈 곳이 어디 있어. 그게 해군의 자세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뭐 TNT는 앞으로 계속 코미디 네, 이런 장르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또 기획 중인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제 취향대로 만들기보다는 지금 연출팀이나 기획팀 안에서도 각자 또 취향이 다른데 여러 장르에 사실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저희 지금 히어로스쿨 감독을 하고 계신 한수혜 씨는 로봇물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로봇 메카물도 좀 도전을 해보고 싶어 하시고 그 로봇이 개그를 하는 작품인가요? 완전 이제 순수 액션으로도 저희가 도전을 해보고 싶고 그 프리스쿨이라든지 진짜 장르는 사실 딱 우리가 이걸 잘해라기보단 이 장르에 도전을 많이 해서 우리가 진짜 잘하는 장르를 좀 더 찾아 나가는 형태로 좀 가지 않을까. 지금 코미디에서 찾으신 거 아닌가? 코미디 잘 생각해 하고 보셔야 돼요.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코미디 플러스 지금은 뭐 살짝 액션. 코미디 일상이면 코미디 플러스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버섯몬 괜찮을 거야라는 작품이 있는데 버섯몬의 일상. 버섯몬의 일상. 네. 그 일상이 괜찮을 거야 그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럼 본인이 이게 모더레이터 하시든지. 아니 죄송합니다. 버섯몬 괜찮을까요?로 갑시다. 정말 이렇게 순발력이 그렇게 EBS 고모델이 될 수밖에 없네. 네. 그게 버섯몬의 일상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이렇게 맥락이 같이 가는 느낌인데 네네.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좀 기획이 좀 다른 요소들이 감안돼 있는 겁니까? 이거는 조금 특이하게 저희가 이제 예전에 만들었던 이대로 괜찮은 걸까라는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그 몬스터 버섯몬이라는 몬스터가 있는데요. 그 버섯몬이라는 몬스터가 게임 속에서 제일 약한 컨셉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를 좀 좋아해 주는 분들이 많아서 이 캐릭터 오히려 주인공이 되는 애니메이션 한번 해볼까? 처음에는 그냥 약간 스피노프 개념으로 이대로 괜찮은 걸까라는 애니메이션이 이게 시리즈로 확장이 되면 중간중간에 나오는 애니메이션 정도로 기획을 했다가 그냥 이거 자체가 지금 요즘 트렌드의 뭐 숏폼에 슬랩스틱, 넘버볼 이게 다 충족이 돼서 이걸로 그냥 아예 시리즈로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계속 시작을 해나가고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정우님 그 캐릭터 아시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 입장에서 이런 새로운 형태의 포맷?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 같으니까 원래 대부분 애니메이션들이 이렇게 주인공이 뭐 제일 세야 되고 주인공이 이렇게 중심이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른 애니메이션에 이제 정말 찾은 결과입니다. 정말 서브 캐릭터인데 검색어로 다 찾네요. 벌써부터. 벌써 찾고 네.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캐릭터고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이너한 캐릭터인데 이게 주인공이 돼서 제가 볼 땐 그 애니메이션 자체도 주인공이 돼서 갑자기 뭔가 이렇게 막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단 정말 그 서브 캐릭터로서의 고난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보는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분들께서 더 오히려 새로운 관점에서 공감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괜찮은 시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기획을 해내는 것 자체가 벌써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죠? 그걸 탁 집어내는 거.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작업을 하고 있는 작품 중 하나예요. 거기는 뭐 따로 투자나 제작 파트너가 있습니까? 어, 버섯몬은? 이제 이게 지원을 받게 돼서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이제 지원을 받게 돼서 저희가 25편까지 만들었고 이제 특별히 저희 투자 파트너는 없지만 저희가 틈틈이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포맷이라서 계속 저희가 투자 없이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짝꿍도 그렇고 보면 재력이 빵빵하신 것 같아. 그냥 하면 돼. 뭐 이런 거잖아요. 투자 그건 뭐 되면 하고 안 해도 괜찮아. 모든 게 다 이렇게 첫 작품 괜찮은 걸까? 해서 시작하는 그런 사장님의 어떤 철학, 거기 묻어난 회사의 그 방향, 괜찮은 걸까? 그럼 한번 해봐. 돈 내가 다 할게. 뭐 이런 건가요? 그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좀 뭐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작품이 주인공 이름이 이대로긴 하지만
저희 스스로에게도 약간 물으면서 간 작품이기도 하고 예, 그런 작품이고요. 그래서 뭔가 거창하게 시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돈이 많이 들고 이런 것보다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 한도 내에서 계속 시도를 해보자. 너무 판을 키우지는 말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대로는 괜찮은 걸까도 그렇고 히어로 서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지금 버섯몬도 그렇고 예, 그렇게 시도를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이게 뭐 그게 우연 같아도 지나고 보면 이게 다 그 어떤 기운과 이게 철학이 맞아가는 외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네,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괜찮은 걸까? 히어로 서클 이 버섯몬이 연결되는 뭔가가 있는 그런 일맥상통한 작품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잘 되면 바라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맨 땅에 헤딩하면서 창작 위주로 오리지널 IP 위주로 해오셨는데 지금 그런 걸 준비하고 있거나 막 지금 시작하고 있는 후배 뭐 이렇게 연령의 후배가 아니고 살아온 그런 길에서의 이제 후배들한테 네. 아 이렇게 해보니까 이건 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괜찮아. 그러나 뭐 진탄 고생을 해보겠다고 하면 why not? 아, 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을 좀 고려했으면 덜 피곤하다. 네네. 뭐 그런 조언이 있을까요? 일단 저도 애니메이션과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이제 친구들의 경험을 저도 해본 것 같고 그래서 창업이나 이제 자체 스스로 생각해서 창작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우선 너무 뭔가 많이 준비해서 거창하게 대단한 애니메이션을 처음에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만들다가 이게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재밌는 걸 만들다 보면 이제 어떤 애니메이션이든 이게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니지만 뭐 파워퍼프걸도 그렇고 어드벤처 타임도 그렇고 이렇게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애니메이션들은 거의 다 졸업 작품으로 시작한 작품들 이게 그 기획력에서 빛을 발해서 시리즈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단한 뭐 엄청나게 완벽한 애니메이션을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재밌는 기획력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근데 또 그 안에서 또 가능성을 보게 되면 또 저희처럼 좀 시리즈로 이어질 수도 있는 특히 완전히 제 주관적인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일본이나 다른 뭐 포화된 시장보다는 한국이 사실은 창업하기에는 애니메이션으로 시작을 하기에는 좋은 여건이지 않나. 그 황금기를 겪은 나라보다는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게 좀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많이 혜택을 받고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도전하기 좀 좋은 환경이니까 적극적으로 많은 뭐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걸 알아보면서 시도를 하시고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하면 도와주는 곳이 많습니다. 국내에서.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업체들도 똑같은 생각이길 바라면서 저희 같은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본 업체나 다른 뭐 선배 업체, 기존에 있는 업체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면 아는 한도 내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전을 하고 저희가 아쉬웠던 거는 그때 당시엔 좀 창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네거티브함이 많아서 그러니까 시도 자체가 한국 애니메이션 바꾸자 했는데 내가 바뀌어버렸어. 네, 그죠. 이게 좀 같이 협력을 해나가야 되는 환경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좀 비판적으로 보기보다는 같이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좋은 포인트가 거창한 기획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힘이 쫙 들어간 상태에서 기획한 작품하고 그냥 이거 하다 보니 조금씩 이렇게 재밌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 빌드업이 돼가는 작품하고 어떤 경우가 투자자들에게 좀 더 어필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작품으로 딱 놓고 어필이라기보다는 이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 아까 뭐 예를 들어 뭐 졸업 작품 수준 뭐 이제 처음에 한번 내가 아이디어를 갖고 뭔가를 해보자라는
어떤 이제 그런 프로젝트에 투자라는 건 솔직히 쉽지는 않은 부분인 거고. 그런데 저는 아까 이제 말씀하시면서도 이제 느낀 게 이제 영화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졸업 작품 많이 내고 또 그다음에 해외 수상 이렇게 해외 시상할 수 있는 어떤 영화제나 이런 데 출품도 많이 하면서 뭐 상도 받고 이제 그러면서 커리어 패스를 쌓아 나가면서 이제 어떠한 그 위치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충분히 내가 작은 예산이지만 뭐 내가 뭐 한 명이 만들고 두 명이 만들지만 좋은 기획과 아이디어 컨셉을 가지고 짧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걸 내가 기획하고 내가 계획했던 작품이 과연 시장에서 먹힐 거냐 안 먹힐 거냐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채널이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다시다시피 유튜브다, 뭐 인스타다, 페이스북이다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대표님이 과거에 처음에 이대로 괜찮을까를 시작하실 때보다는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회사라는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기획이 잘 되고 좀 규모도 있고 이런 프로젝트 그다음에 그 기획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조직을 갖춰져 있고 이제 그런 데 투자가 나가는 거는 당연한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이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지금 상황들이 좀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새로운 도전들을 좀 많이 해보셔서 정말 뭐 TNT처럼 이렇게 아이디어, 새로운 장르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좀 그런 도전들을 많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토인비가 그랬습니다.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네. 그거 만들어 가시는 것 같은데 그 스튜디오 TNT 이름 들으면 무슨 뭐 화학 제조, 국방, 뭐 군수 사업 같은데 왜 이름이? 네. 이게 사실은 뭐 폭탄이 TNT잖아요. 뭔가 이제 폭탄처럼 해성처럼 등장하고 싶어서 본격적으로 짓긴 했지만 그 숨은 의미가 To New Trend라고 새로운 트렌드를 향해서 저희가 새로운 나아가는. 그렇구나. 그 TNT가 폭탄이 아니고 새로운 트렌드를 향해. 예, 최근에 좀 만들었습니다. 만드셨구나. 역시. 네, 좋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이호진 대표님과 시간을 같이 해봤는데 주말에는 주로 뭘 하세요? 주말에는 좀 주로 잠을 많이 잠을 많이 하시는구나. 잠을 많이 자고 있어요. 네, 잠자는 것이 어쨌든 뭐 보약입니다. 네. 네, 보약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기 첫 작품 이대로 괜찮은 걸까? 네. 제가 생각에는 이대로 딱 좋아. 네. 네, 다음 작품은 이대로 딱 좋아가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그 뭐 하고 이렇게 너무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지금 이대로 딱 좋아 하는 그런 현재에 대한 자신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미래를 끌고 가는 뭐 에너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티콘톡 TNT 이호진 대표님 그리고 이크로스 벤처에서 정미연 전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